주총의 의사결정의 공식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주주총의 의결은 주주들이 일주일 의결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게 다수결로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누게 됩니다. 특수결의는 일단 차치하고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결의라는 것은 통상 보통결의는 찬성한 주식의 총수가 참석한 주식 총수의 과반수 및 발행한 주식 총수의 4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별결의 요건은 찬성한 주식의 총수가 참석한 주식 총수의 3분의 2 및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뭔 소리냐. 근데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계산 했을 때 X값과 Y값이 있다는 거예요. X값이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항상 주총이 이루어지고 났다면 혹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가상적으로 계산해 본 거죠. 찬성한 주식수. 이것이 출석 주식수의 몇 분의 몇이냐. 이게 X값입니다. 그리고 Y값은 찬성한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갖고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값이 나오겠죠. X값, Y값. 자, 그러면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통과냐, 가결의 판단 기준이죠. 이것을 보면은 보통결이라고 하면 X값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and Y값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찬성한 주식수가 출석의 과반을 넘고 그 다음에 찬성한 주식수가 전체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었을 것. 이 얘기를 풀어서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값과 Y값을 실제 넣어보고 이게 여기에 맞으면 보통결의 통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부결. 특별결의는 X값이 3분의 2 이상 and Y값은 3분의 1 이상.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뒤쪽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최소 한 30-40%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주주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혼자 나와가지고 다 북치고 장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통과가 되면 혼자 나왔으니까 밑에 밑수가 출석이 다 찬성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출석해야 개회하고 몇 퍼센트가 다시 찬성해, 그중 몇 퍼센트가 찬성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의결 정족수 계산 예가 있습니다. 그 계산 예를 보면은 주주총의 사례 1을 보시면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을 초과해요.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경우 반대 주주가 참석 여부가 중요치 않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반대한 경우라도 51% 이러면은 출석의 과반이 넘잖아요. 100%가 왔는데 찬성이 51%예요. 그리고 그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넘죠. 그러니까 보통결의는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결의는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좀 어렵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번 사례 2 보시면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한 주식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반대 주주가 얼마나 잔압해서 오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3은 찬성한 주식수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 요거보다 안 되는 거야. 아예 뒷부분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와도 홀로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등기할 때 있어서 결의 자체가 통과 부결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등기할 때 이 사람들에 관한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 찬성한 주주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주총 하자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아까 오히려 서로 분쟁이 주주끼리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집 절차에서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된다. 그런 거 갖고 물올고 늘어졌을 때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주식회사에는 주총, 이사회,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고, 주총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주식회사라는 것을 새로 넣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들어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경제 활성화에 좀 이제 방점을 뒀죠, 자기 업적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특례를 뒀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식회사라 하면은 자본금의 등기부에 나타나는 자본금입니다. 그것이 10억 원 미만일 때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을 소규모 주식회사로 놓고 이 회사들을 좀 자유스럽게 좀 완화한 느낌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를 뒀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총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법 규정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박스의 부분에서 소집 절차를 좀 편하게 해줍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원래는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 2주간 전에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아까 봤던 거고. 근데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그 1항에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주총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요. 각 주주 동의를 받아서 미리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난 이메일로 받을게요. 이러면 서면 통지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여기 이제 소집 절차를 기간을 단축할 법으로 줄여줬죠. 그리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소집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즉시 주총을 개최해도 하자가 아니다. 동의서만 받아라. 더 나갔죠. 그러니까 원래 2주에서 10일까지 좁아준 거는 정식 소집 절차를 밟았을 때 거기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 아예 소집 절차 생략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총의 결의로 가늠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하자. 그러면은 모이지 않아도 된다. 모인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